안녕하십니까, 민크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1.5%에서 1.25% 낮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뉴스를 접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지금 현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많이 받고 계신 분들은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테니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은행에 열심히 적금하고 계신 분들은 적금 이자가 낮아질 테니 안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개개인들은 각자의 입장 차이에 따라 의견이 엇갈릴 수도 있는데요.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땐 어떨까요? 과연 이 시점에서 금리를 낮추는 것이 국익 차원에서 올바른 판단이었을까요? 한은은 왜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 이제 한은이 금리를 낮추게 된 배경에 대해 간단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몇 년간의 기준금리 추이를 볼게요. 혹시나 기준금리에 대해 궁금하시면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과 같은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받는 이자율이에요. 시중은행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대출금리를 선정해서 우리들에게 대출해줍니다. 자, 지난 몇 년간 기준금리 추이를 보시면 지난 7월 1.75%에서 1.5%로 0.25% 인하를 했고, 지난주에 0.25% 금리를 한 번 더 낮췄으며 현재 기준금리 1.25%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간 수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 금리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금리 0.25% 인하하는 정도면 1%는커녕 0.5%도 안 되는데 크게 문제될 게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금리 0.25%는 결코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수치가 아니에요. 가계부채로 예를 들어 볼게요. 표는 분기별 가계부채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매분기 가계부채가 늘고 있습니다. 작년 3분기부터 가계부채가 1,500조를 넘었어요. 가계부채는 쉽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빚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빚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을 텐데요. 기준금리를 0.25% 낮추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시중은행의 이자율도 낮아집니다. 쉽게 시중은행의 이자율도 0.25% 낮아졌다고 가정해 볼게요. 현재 2분기에 가계부채 1,550조 원을 기준으로 0.25% 낮아진 이자율을 적용해 보면 약 4조 원이 산정이 되는데요. 쉽게 말해 은행이 대출받은 개인들로부터 대출 이자를 총 4조 원이나 덜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4조 원?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들이 이자를 덜 받고 너네들이 이자를 덜 내는 만큼 그 돈으로 소비하거나 투자를 하는 데 쓰라고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0.25% 이자율이 떨어진 만큼의 금액인 4조 원은 어느 정도의 규모일까요? 4조 원은 첫 번째로는 한 개인이 55년간 매일 2억씩 쓸 수 있는 돈이며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40만 원씩 줄 수 있는 돈이고 4억짜리 아파트 만 채를 살 수 있으며 경제성장률 0.2%를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금액입니다. 요즘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6조 원의 상당 부분을 부담할 수 있는 규모이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한은이 금리를 인하한 이유는 뭘까요? 한은이 금리를 인하한 첫 번째 이유는 저성장 저물가의 고착화를 막기 위함이에요. 지난 9월에 사상 처음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요.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하락한 것은 무려 소비자 물가 지수 통계가 작성된 196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에요. 물가 상승률이 낮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서 소비를 유도하여 물가를 상승시키자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현재의 물가 상승 둔화가 일회성 요인인 복지 정책 때문일 수도 있어서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도 있는데요. 이런 것보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런 추세가 소비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프를 보시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란 경제 주체들이 예상하는 미래의 물가 상승률을 의미하는데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것은 향후 물가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줄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보다 내일이 물가가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는데 지금 소비하는 것보다 돈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물가가 더 떨어질 때 쓰려고 하는 것이 상식적이에요. 이러한 점은 소비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저물가와 수요 부진이 맞물려서 소비가 줄고 이는 다시 임금 하락, 고용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은이 나서서 금리를 낮추고 시중에 돈을 많이 풀어서 소비를 유도하고 물가를 다시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두 번째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낮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경우 지난 7월, 9월 두 차례 인하를 통해 금리를 연 1.75%와 2%대로 내리면서 한미 간 금리 차가 줄어들었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이 금리를 인하한다고
덩달아 우리도 금리를 인하한 이유는 뭘까요? 일단 미국이 금리를 인하했고 우리는 금리 변동이 없다고 가정해 볼게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금리를 동결했을 때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중에 달러가 많이 풀리니 달러 가치가 떨어져요. 예를 들어 기존에 1달러에 1000원의 가치가 있었다면 이제는 1달러에 500원으로 가치가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우리들 입장에서는 1달러짜리 펜을 예전에는 1000원에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500원에 살 수 있으니 1000원으로 펜 2개를 살 수 있어서 원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높아졌습니다. 해외 수입품을 싸게 살 수 있어서 뭔가 좋아진 것 같은데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리 좋지만은 않은 일이에요. 바로 수출에 타격을 입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전과 같이 1달러에 1000원이라고 가정하고 5,000원짜리 화장품을 만들어 수출한다고 하면 미국의 화장품을 5달러에 팔게 됩니다. 근데 미국이 금리를 인하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상승해서 1달러에 1000원 하던 게 1달러에 500원으로 변하면 5,000원짜리 화장품을 10달러에 팔아야 됩니다.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5달러 하던 게 10달러로 변해서 잘 안 사려고 할 거예요. 정리를 하면 미국 금리 인하는 미국의 달러 가치를 하락시키고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는 상승하게 만들기 때문에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불리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수출 의존도는 37.5%로 G20 주요국 중에 세 번째로 높은 수치예요.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일본과 미국이랑 비교했을 때 거의 2배에서 3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이 눈에 띄죠. 따라서 미국의 금리 인하에 따른 원화 가치 상승을 막기 위해 다시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시켜 원화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수출 경쟁력을 높여 국내 경기를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 한국은행이 매달 기준금리를 발표할 때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것보다 보통 동결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 이유는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시중은행의 금리가 변하면서 그에 따른 파급력이 매우 크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 한은이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럴 수밖에 없다는 시그널이 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인상 인하 시점에서 그 신호가 뭔지는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일단 현재 물가가 떨어지고 있고 경기가 매우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인 입장에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마침 미국이 금리를 한 차례 더 내리면서 한인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명분과 잠시 숨통을 틀 수 있는 시간을 줬다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금리 인하가 경기 활성화에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인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큐의 경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아래에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곤해. 지금 몇 시야?